여야 대권 잠룡이라고 하죠.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새누리당의 내상 컸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발판으로 대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려 했던 오세훈, 김문수 후보. 정치적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책임론이 상당 기간 쫓아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야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고 야권의 본산인 호남을 확실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면서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수도권의 압승으로 본전은 건졌지만 호남 완패가 제약 요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민주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또 김부겸 당선인 등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지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자, 두 번째 우리 관전 포인트, 대선 이후의 정부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대선 주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실에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의 대권 과정에는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간불이 켜진 정도가 아니라 일대 위기를 맞은 거죠. 지금 와서 다시 대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대표로서 선거를 아주 참패로 몰아넣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마 이 공천 과정에서 그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물론 총선 과정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제가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박수도 받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가 자기 대선을 예.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는 다른 어떤 예. 선택을 하겠죠. 하는 예. 것 중에 그런데 좀 유망하다던 분들이 전부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이제 이를테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구요? 그럴 때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거론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이유가 없겠죠? 아마 대안 부재론 예.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글쎄요,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낙선하신 분들은 다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나오시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오롯이 본인의 것이라면 당연히 이제 대권 행보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결정적인 이제 결함이 이제 된다. 그런데 사실은 친박계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공천 과정 자체를. 예. 그리고 본인은 나름 버티려고 했는데 이게 좀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패배한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전 지사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용히 계시겠지만 아마 조금 몇 달 뒤면 다시 사실 대선 주자들도 총선에 나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대선 잠룡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 자기가 거길 막 안 나가면 안 된다. 나 여기 꼭 나가야 된다. 딴 데 가서. 난 여기 꼭 나가야 된다. 이러고 나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 대선 주자,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나간 경우거든요. 험지로. 당에서. 예, 그렇죠. 당에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아휴, 그럼 나가지. 이러고 나갔다가 안 된 경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그렇죠. 동정론도 상당히 있는 그런데 거죠. 김무성 대표가 예. 또 약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부산에서는 자기 측근들이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 다 공천하는데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몇 석을 잃었습니까? 더불어 그것도 야당에 5석이나 부산에서만 잃었거든요. 예. 그다음 물론 또 무소속 또 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 점에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남 민심에 따라서 대선 불출마 얘기했던 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먼저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호남의 패배는 아주 아픕니다. 일단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호남의 지지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드린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호남 2번 갔었어요. 그죠? 호남 2번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 신문에 선거, 피테, 트롤라쿠스, 오스트랄라쿠스를 약간 빗대가지고 그런 거 나왔어요.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는다. 문재인 대표도 무릎 꿇으셨고 최경환 총리도 무릎 꿇으셨는데 호남에 2번 가셔서 무릎 꿇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나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발언은 조금 다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호남 가셔서 그런 말씀하실 때 과연 그러면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이라는 말의 그 기준도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불러서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 들었었거든요.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맥이 보면요. 전번에는 지지를 거두면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버린 것인지는, 예?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버린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에 투표의 결과가 이 성격이 어떤 건지.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버림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 특히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이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안 나가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더 나가고 싶다는 말을 그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분은 절대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호남 지지는 여전히 나한테 있습니다. 왜? 이번에 저 보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수도권에서 제 수도권 호남인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이렇게 말하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햇볕이 쨍쨍 하시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너무 내리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